자, 우선은 제가 몸을 푸는 과정에서 한번 공을 몇 개 쳐볼게요. 샷! 오! 하나만 더 쳐보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툭 하는 것 같은데, 와. 굿샷! 이번에 더 묵직하게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오. 자, 장세별 아나운서, 네. 제 스윙을 보고 어디에 집중을 해서 혹시 지켜보셨나요? 저는 네. 이게 저에게는 당연한 소리인데요. 네. 임팩트하고 팔로스루 하는 데까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 임팩트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또 팔로스루는 아마추어는 조금 짧은데 프로분들은 이렇게 넓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네, 우선 그것도 맞긴 하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투어 선수들이 집중을 하는 게 어드레스예요. 아, 어드레스요? 어드레스는 스윙의 시작이거든요. 오. 스윙의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각이 틀어지는 나쁜 스윙으로 될 수 있는데, 여러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스윙의 그러니까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이런 중간에 있는 궤도만 신경 쓰고 탑, 뭐 어드레스, 임팩트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 어드레스를 확인을 잘 해야 되니까 어드레스를 그렇군요.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수들이 아침에 항상 하는 연습법인데요. 우선 타겟으로 공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타겟을 많이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타겟을 내가 저 위치로 공을 쳐야 돼서 지켜보는데, 어드레스를 하고 타겟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왼쪽으로 계속 보면, 지금 보세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골반의 방향도 틀어지고 어깨의 방향도 점점 오픈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픈되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어깨가 꼬임이 적어지죠. 적어지는 상태에서 내려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겟을 계속 보면서 어드레스 때 어깨가 오픈되면서 골반도 같이 오픈되면 백스윙 시작할 때 왼쪽 어깨 코일이 덜 되고 하면 탄도가 낮게 나오면서 굉장히 아웃사이드 인으로 가파르게 깎아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어드레스만 교정을 해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반 이상, 뭐 한 50%의 확률이 좀 더 나은 그런 페이드 히터나 아니면 좀 더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구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클럽이 꼭 있지 않아도 방향을 맞추고 어깨선 맞추고 골반까지 맞추고 타겟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어깨선 평행하게 맞추고 또 골반선 평행하게 맞추고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이 고개만 타겟으로 돌렸다 다시 왔다 돌렸다 다시 왔다,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라운딩 나가서도 어깨가 틀어지는 미스가 생기기 적어지죠. 그래서 집에서도 고개만 두 번 왔다 샷. 스윙을 하시면 백스윙이 꼬일 때, 와. 또 임팩트나 팔로스루 나갈 때 굉장히 턴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드레스에 항상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울이나 또 뭐 약간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이 없어도 머리만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렬선에 맞춘 이 타겟 라인에 정렬선을 맞췄는데 틀어져서 다른 스윙을 하게 되는 그런 큰 미스가 생기는 스윙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항상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어드레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샷. 김영태 프로. 네. 김영태 프로가 투어 생활 20년 하고요. 네. 우승도 5번 했는데 이렇게 첫 레슨으로 강조하는 게 네. 옆으로 힐끗 보게요. 네.
그러면 이 연습을 진짜 투어 선수들도 아주 많이 한다는 거죠? 선수들은 아침에 네. 어드레스의 정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왜냐하면 정렬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스윙이 아무리 잘 돼도 네. 공이 바로 가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쉬워요. 저도 사실 네. KPJ 현장에 나가서 선수들이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저렇게 확인을 더 많이 하나 했더니 이게 사실은 몸의 정렬을 가만히 두고 타겟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합 때 가보면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타겟을 굉장히 많이 보는 맞아요. 선수들도 있고 또 적게 한 두 번 정도만 보는 선수들도 있지만 몸이 움직이면서까지 타겟을 보는 선수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계속 이 고개 훈련이라고 하죠. 머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훈련을 하니까요. 아.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어드레스 지금 이제 정렬선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내가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드로우도 마찬가지고 드로우를 칠 때는 손 위치가 지금 이제 뉴트럴 포인트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7번 아이언을 제가 들고 있는데 센터에 공도 센터 이 손 위치도 센터예요. 네. 하지만 중앙에. 드로우를 치는 아마추어 분들은 요 위치보다 조금 주먹 한 주먹 정도 한 반 주먹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포인트에서 약간 한 반 주먹 정도로만 왼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게 드로우 칠 때 굉장히 유리한 어드레스 손 위치고요. 또 정상적인 포인트에서 약간 뒤로 더 오히려 보면 오른쪽에 치우칠 정도로 손이 약간 뒤로 와 있는 게 페이드 치기로 굉장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뒤로 오게 되면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리기 쉬워요. 우선은 페이드 칠 때 손 위치랑 또 백스윙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가운데에서 중앙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페이드 스윙을 할 때 손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시작이 벌써 굉장히 가파르게 위로 가파르게 들리기 쉬워요. 네. 하지만 이제 반대 경우 드로우를 칠 때 손을 핸드 포워드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네. 타겟 쪽으로 치우쳐서 주먹 반개 정도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쉬운 탑에 있는 손 위치가 낮아지기 쉽죠. 그래서 굉장히 백스윙 할 때 라운드 지면서 드로우를 치기 쉬워지는 이런 매끄러운 어드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드로우 치시는 분들은 손 위치가 뒤로 오지 않게 뒤로 오게 되면 드로우가 가끔 훅볼로 변할 수 있고 좀 더 드로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앙보다는 조금 반 주먹 정도 앞으로 리드해서 백스윙을 들으시면 드로우 치기가 굉장히 쉽죠. 한번 쳐볼게요. 드로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어드레스 가운데에서 조금 손을 왼쪽으로 반개만 하고 샷. 오. 지금처럼 드로우가 치게 잘 되면 걸렸어요. 네. 백스윙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 손을 왼쪽으로 타겟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백스윙 들 때 인사이드로 굉장히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와서 자연스럽게 몸과 턴하면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할 때 손위치를 조금 더 이 내가 드로우 히터다, 내가 페이드가 잘 난다 그러면 이 손위치를 잘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엔 페이드를 한번 쳐볼게요. 네. 중앙에서 중앙보다 약간 뒤쪽 오른쪽. 손을 너무 내밀지 마시고 오른발 있는 쪽으로 좀 뒤로 빼서 샷. 네. 가파르게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페이드 공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드레스를 조금만 바꿔줘도 내 구질에 좀 더 강력한 페이드, 좀 더 강력한 드로우를 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스윙 궤도에 맞춰서 또 구질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드레스만 조금 나는 슬라이스가 잘 나.
슬라이스가 잘 나는데 이 슬라이스를 잘 컨트롤하고 싶어. 뭐 페이드를 잘 컨트롤하고 싶으면 손이 앞으로 나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드로우의 그 되는 스윙 포인트하고 페이드가 되는 포인트하고 믹스가 돼서 굉장히 큰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슬라이스를 치게 되면 손을 약간 안쪽으로, 또 드로우를 치게 되면 손을 약간 바깥쪽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네. 이제 어드레스에서 또 중요한 공의 포인트예요.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아이언은 이제 센터에 놓는 거는 굉장히 잘 아세요. 그래서 공을 제가 투어를 뛰면서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공을 왼쪽에 많이 치우쳐서 두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론에도 그랬고 7번 아이인데도 가운데보다는 약간 왼쪽에 두고 공을 치게 되면 자, 공 띄우기가 편하다고 해서 왼쪽으로, 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을 왼쪽에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도 바뀌었고 많은 컨트롤 위주의 스윙을 하다 보니 드라이버 샷을 할 때도 공을 너무 왼발 쪽에 놓지 않고 가운데 쪽에, 그러니까 가운데보다는 왼쪽이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가운데 쪽으로 왔어요. 드라이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의 공 위치는 당연히 왼발 안쪽, 네. 네, 왼발 뒤꿈치 안쪽쯤 이렇게로 배웠는데 지금 김영태 프로가 얘기하는 건 많이 가운데 쪽으로 왔다는데요. 네. 네. 우선은 예전에는 왼발 뒤쪽처럼 왼발에 많이 드라이버를 놨어요. 네. 지금처럼 되면 어깨선이 왼쪽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틀어지기가 쉬워요. 왼쪽 어깨가 올라오게 되면 백스윙 할 때 이 어깨가 회전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왼쪽에다 놓으면 또 공을 맞출 때 손을 내 몸 밖까지 임팩트 때 충분히 끌고 가지 않으면 다른 큰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져서 스핀량도 헤드에서 다 컨트롤 해주니까 너무 왼발 쪽 말고 지금 보면 드라이버로 봤을 때 오. 한 반뺨에서 네. 한 뺨 정도를 왼쪽에 치우치게, 왼발 끝에서 한 이게 주먹 하나 정도, 네. 주먹 하나 정도를 가운데 쪽으로 당겨오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줘야 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스윙이 매끄럽죠. 네. 자, 오 시원합니다. 오케이요. 아니 김영태 프로 네, 지금 투어 20년을 한 김영태 프로가 드라이버의 볼 포지션, 볼 위치를 지금 진짜 주먹 하나 네, 오른쪽으로 옮겨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드하고 볼의 위치 거의 비슷하게 놓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네, 우드하고 거의 맞게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언보다는 조금 왼쪽에 치우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너무 바깥쪽에 놓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바깥쪽에 놓게 되면 왼손을 이 공 있는 곳까지 충분히 끌고 가지 않으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스퀘어가 안 맞는 거죠. 네. 뒤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해서 공이 왼발 쪽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을 뒤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스퀘어로 맞출 때까지 끌고 가려면 아, 한 뺨 이상의 손 앞으로 가져야 되니 이만큼 네. 가면서 스퀘어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왼발에다 놓고 공을 치게 되면 빨리 풀리게 되면 뒷땅을 칠 수도 있고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가 따라가면 크게 슬라이스 나거나 왼쪽으로 낮게 가는 공이 생겨요. 그래서 네. 저는 어드레스를 할 때 공 위치가 너무 왼발 쪽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몸 안쪽에 내 네. 상체에 있는 최대 끝 지점, 그러니까 왼쪽 어깨 이 안쪽 선 정도의 어드레스 이 드라이버 포인트 볼 위치 포인트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영태 프로 그러면 이 상향 타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볼이 그만큼이나 왔는데 상향 타격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우선은 네. 중심에서 왼쪽에 치우쳤잖아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어떻게 드는지 또 다운스윙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상향 타격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
요즘에는 클럽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상향 타격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그냥 임팩트를 하더라도 스핀량이 충분히 줄어들고 멀리 날아가는데 이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제끼거나 뭐 큰 미스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는 항상 상체 안쪽 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프로암을 다녔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내 무릎은 어떻게 굽혀야 되냐, 허리는 얼만큼 굽혀야 되냐, 또 이 등은 어떻게 펴야 되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클럽을 놓고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저쪽에 있는 나의 친구가 무겁고 큰 공을 던져요. 그러면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네. 어디로 올지 몰라. 받을 준비를 할 때 이 무릎의 각도나 골반, 허리의 네. 각도가 제일 좋은 각도예요. 앞에 있는 친구가 공을 무거운 공을 하나 툭 던질 때. 네. 이렇게 방청객분들도 계신데 같이 해보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자, 맨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와보세요. 아, 여기 그래서 공이 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서보세요. 아. 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공이에요. 네, 던집니다. 던집니다. 네. 잡으세요. 아.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자세, 아. 이 무릎의 각도, 이 허리의 각도가 본인한테 가장 좋은, 내가 어디로 회전을 해도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준비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오. 손을 맞춰주고 아.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잡을 때 누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해주셔야죠. 네. 아니 우리 방청객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대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나 싶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누가 무거운 공을 던질 때 준비 자세. 이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를 얼만큼 굽혀야 되는지, 무릎을 얼만큼 굽혀야 되는지, 허리를 얼만큼 숙여야 되는지, 뭐 굉장히 각도가 많은데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죠. 공을 무거운 공을 받을 때, 네. 네, 세 분 다 지금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네, 네. 공을 많이 받아보신 그렇죠. 느낌이세요. 네, 이렇게 골프 어드레스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얼만큼 굽혀야 되는지, 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상체는 펴지고 너무 많이 굽히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일일이 각도를 조절해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항상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수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추어 분들도 따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청객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하고 계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없나요? 네.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공을 받는 자세라는 게 그러면 어쨌든 하체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받으려면 하체가 조금 단단히 좀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네. 굉장히 무거운 공을 받을 때 중심을 낮게 잡아요. 무거운 공이 아니고 가벼운 공을 야구공이나 탁구공이나 공을 하나 던져줄 때는 쉽게 서서 받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공을, 큰 공을 던질 때는 내가 저 공이 얼만큼 무거운지도 모르고 지금 방청객분 나오신 것처럼 어디에서 네. 얼만큼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언제나 항상 라운드 나가서도 또 연습장에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하기 전에 항상 유지해 주시면 어드레스 많이 좋아졌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김용태 프로, 제가 또 아마추어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냥 김용태 프로 첫 레슨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타석으로 갈까요? 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으면 돼요. 받는 느낌? 네. 이렇게? 이 공이 네. 굉장히 무거워요. 네. 얼마큼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 둘, 아, 이거. 그렇죠. 발바닥에 이 힘이 지금 딱 가요. 자세가 네. 무릎이 많이 굽혀지고 네. 중심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고 또 이 공이 얼만큼 무거워서 내가 잡았을 때 네.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움직임이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움직임 포지션이죠. 아니 근데요. 네. 이렇게 무거운 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밀어도 안 밀릴 정도로 너무 바닥에 다리가 이렇게 탁 붙는 느낌인데 이거는 역효과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네. 보세요. 네. 그 자세에서 뒤에서 예. 앞에서 오. 뒤에서 네. 옆에서 밀어도 어. 크게 흔들림이 없는 자세예요.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 옆에서 밀어도 예. 흔들림이 적은 이 자세가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심이 그래도 잘 잡혀 있어요. 네. 네. 이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이유는 어디든지 내가 네.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손위치는요 아직 이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클럽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네. 자, 이 자세에서 네. 팔에 힘을 빼세요. 네. 팔에 힘을 양쪽 다 빼고 완전히 빼고. 여기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서 그립을. 그렇죠. 오. 이거면 힘 빼서 이렇게 툭 잡으면 툭 된다는 거예요? 툭 잡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팔에 힘이 빠졌을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뉴트럴 포인트가 기본 중에 뭐 중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슬라이스 나는 분들 그리고 좀 많이 왼쪽으로 당기는 분들 계신데 드로우를 만드는 손위치와 또 페이드를 만드는 손위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각각 슬라이스와 또 아주 당겨지는 볼을 치시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네, 슬라이스가 나면 조금 핸드 포워드 손을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이제 네. 드라이버로 보여드릴게요. 네.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어드레스 할 때 보통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서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네. 공을 잡는 위치에서 잡고 중앙에 공을 놓고 페이드 할 때 약간 공 뒤에서 손을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반 주먹 정도 뒤에. 하지만 나는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이 손 위치를 조금씩 중앙으로 가져가도 좋아요. 중앙이라고 하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헤드, 그다음에 왼쪽 손, 이 어깨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지금 일직선이 잘 돼서 보이죠? 이게 일직선이 됐을 때 스퀘어 공을 친다, 뭐 스트레이트 공을 친다 그럴 수 있는데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만 잡아도 오히려 슬라이스가 좀 줄어드는, 좀 더 바로 갈 수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자, 헤드가 왼손과 왼손 어깨 일자. 오. 항상 네. 뭐든지 과하게 되면 좀 슬라이스도 더 많이 날 수 있고 훅도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손을 더 나가게 되면 더 많은 훅이 생길 거고, 슬라이스가 나시는데 중앙에서 자꾸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양을 보고 조금씩 이 손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가면 좀 드로우, 뒤로 오면 좀 페이드, 많이 들어오면 슬라이스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 이 손 위치 포지션을 잘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뭐 슬라이스 히터들이 페이더 히터가 되는, 뭐 드로우 히터가 훅 히터가 드로우 히터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